매주 월요일 이 시간 원자재와 또 해외 투자를 중심으로 여러분의 투자의 스펙트럼을 넓혀드리겠습니다. 그동안도 원자재 시장과 관련해서 도움 말씀을 주셨던 분입니다. 원자재 해외투자연구소의 이석진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또 연구소를 내셨네요. 예. 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또 저희와 관련 이 원자재 시장 더욱더 자세하게 짚어주실 건데 네. 어떻게 이 시간을 끌어나가고 싶으세요? 전반적으로요? 네, 말씀드렸듯이 지금 원자재하고 해외 투자를 중심으로 해서 실제 자산 투자에 대한 지평을 좀 더 넓혀드리는 차원에서 좀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할 생각입니다. 네. 지금 1월도 지나고 2월이 시작이 됐는데 네. 일단 연초 자산시장 전반적인 움직임은 2013년과는 좀 달랐죠. 부진했죠. 그렇습니다. 2013년 자산시장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은 역시 선진 증시의 압도적인 승리다. 이렇게 그렇죠. 말씀드릴 수가 있었겠는데요. 2014년 들어서는 사뭇 다른 움직임으로 출발하고 있죠. 선진 및 신흥 증시가 모두 부진한 출발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산시장의 움직임 차트를 보시면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50% 이상 급등했던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는 1월에 약 8.5% 하락하면서 부진한 출발을 보이고 있고요. 미국 다우지수마저 올해 연초 이후에 들어서 한 5% 이상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흥 증시가 지금 오르고 있는 것도 아니죠. 신흥 증시 같은 경우도 역시 연초 이후에 6%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시 부진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역시 미국 양적 완화 축소 우려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신흥국의 경우는 지난 여름과 마찬가지로 선진 자금 유출 우려가 통화 위기로 연결되면서 통화 가치 하락 및 증시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선진 증시 역시 양적 완화 축소 우려가 금리 상승을 부추기면서 위험자산 선호 현상의 후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중국 제조업 지수가 6개월 만에 처음으로 기준선 아래로 하락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경기 회복 둔화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것도 또 다른 원인으로 지목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1월 중에 가장 양호한 성적을 보인 것은 원자재였는데요. 이는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이미 양적 완화 축소 우려가 원자재 시장에는 오랫동안 반영되어 왔고 원자재 지수의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원유와 금 가격이 상대적으로 탄탄한 가격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 단정하게 이르지만은 올해는 좀 지난해와는 다른 자산시장 움직임이 보이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1월만 놓고 보자면은 뭐 선진시장이 됐던 신흥시장이 됐던 주식시장은 좋지 않았던 반면에 뭐 안전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뭐 달러라든지 그리고 금의 선전이 상당히 눈에 띄었는데 이 배경을 또 테이퍼링 쪽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테이퍼링이 주식시장이라든지 특히나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요. 그리고 금에 미치는 영향, 상관관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서 이제 일반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양적 완화가 도대체 금에 좋은 거냐, 주식에 좋은 거냐, 그렇죠. 이런 논란들이 많이 있는데요. 단순하게 말씀드리면은 긍정적 효과, 즉 양적 완화의 긍정적 효과는 주가에 좋고 부정적인 효과, 즉 부작용은 금에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소위 이제 양적 완화의 긍정적 효과라고 하면은 유동성 증가에 따라서 투자 및 소비가 증가하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위험자산 가격과 상승과 경기 회복을 둘 수가 있겠는데 중앙은행의 국채 매입이 안전자산인 국채 금리 하락을 가져와서 일반인들의 안전자산 회피 현상을 일으키죠. 주식 등 위험자산 선호가 당연한 기결이고요. 미국 증시는 상승합니다. 두 번째는 부작용이죠. 양적 완화의 부작용은 대표적으로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스태그플레이션을 둘 수가 있는데요. 경기 회복과 관계없이 통화량이 증가하면서 물가 상승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금에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금융위기 이후에 2011년까지 금값 상승에는 이러한 부작용에 대한 베팅이 숨어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결국 똑같은 정책에 대한 반대 방향의 똑같은 기대감이 줄다리기를 하게 되는 국면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런 것들이 초기에는 금도 올리고 금값도 올리고 주가도 올리는 그런 모습으로 가다가 결국 나중에 가면 갈수록 금보다는 주가 쪽으로 쏠리게 되는데 이는 바로 중앙은행의 힘입니다. 미국과 일본, 유럽 등의 중앙은행들이 금리 결정권이 있고 그다음에 이런 어떤 통화를 찍어낼 수 있는 이런 힘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부작용보다는
좀 좋은 선순환 작용 쪽으로 더 힘이 쏠리면서 금값은 지난해 30% 정도 가까이 떨어지고 네. 주가는 20% 이상 상승하는 그런 결론, 그런 결말로 이루어졌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아직까지 부작용이 완전히 없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예. 앞으로는 또 다른 모습으로 이 두 라이벌, 주식과 금 간의 라이벌 간의 또 다른 이제 힘겨루기가 시작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금 가격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지금 한 온스당 1,244달러 정도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1,200 정도가 좀 지지선이 될 것이다라는 의견을 피력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가격 측면에서 보자면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금값이 뭐 지난주에는 온스당 한 1,270달러 정도까지도 회복했었다가 지금은 좀 밀려 있는데요. 우선 금에 대해서 너무 장밋빛 전망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선진국 중앙은행이 몰락하지 않는 한, 그리고 이런 달러가 무너지지 않는 한 금값이 작년에 기록했던 그런 2011년에 기록했던 가공할 위력을 되찾을 가능성은 높지는 않습니다. 네. 2014년 1월 말 현재도 신흥국 통화 가치 하락 우려가 대두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도 달러는 오히려 좀 더 강세로 갈 가능성이 높죠. 그럼 결국에는 금값에는 유리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하지만은 그렇게 또 불리하게 작용하지도 않습니다. 예. 일반적인 달러 강세와 달리 지금과 같은 신흥국 통화 위기에 따른 달러 강세라고 한다면은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당연히 부각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안전자산으로서의 금액에는 결코 불리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올해 같은 경우, 지금 상반기 같은 경우는 금값이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아직 확신하기는 어렵지만은 양적 완화 축소가 주식 투자자의 기대처럼 무리 없이 진행될 가능성은 좀 낮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식으로든 부작용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은 안전자산으로서의 금에 대한 메리트가 좀 더 높아질 지금 기간에 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결국 지난해 금 같은 경우는 좀 여러 가지 종양들이 터져서 응급실에 실려갔던 그런 모습이었다고 한다면은 올해 같은 경우는 응급실에서 나와서 회복실로 가는 그런 국면에 금값이 들어와 있다. 따라서 온스당 1,200달러가 무너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원자재 해외투자연구소의 이석진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